콜롬비아 북부 베네수엘라 맞닿은 국경지역 파라가촌입니다. 매일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곳 국경을 통해 콜롬비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베네수엘라입니다. 2023년부터 국경을 개방한 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가고 있습니다. 우파 정부 시절 봉쇄됐던 국경은 좌파 정권 출범과 함께 2023년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후 베네수엘라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콜롬비아로 몰려들었고 현재까지 약 28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콜롬비아에 체류 중입니다. Y por la experiencia que yo he tenido, hay muchos venezolanos que son atropellados por la ley, bien sea guardia, policía. 한때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 부패한 경제 구조와 권위주의적 통치가 맞물리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삶은 끝없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트 진열대는 텅 비었고 생필품은 사라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처음 집권했던 2013년 대비 국내 총생산은 70%나 줄었고 초인플레이션은 한때 13만 % 이상까지 치솟으며 돈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약 170%, 심각한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5월 집권 여당이 다시 승리하며 마두로 정권의 장기 집권과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가의 위기 속에 베네수엘라 국민은 콜롬비아 라과이라 사막에 폐쇄된 활주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비공식 최대 난민촌 라피스타. 이곳에는 현재 9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Vivimos bien porque no pasamos la necesidad allá en Venezuela, porque aquí comemos, trabajamos, allá todo caro, la comida cara, el presidente allá no ayuda a uno y aquí ayudan a uno, siempre colaboran con uno. 한 달에 약 200여 명의 난민들이 여전히 유입되고 있지만 콜롬비아의 당국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 Lo más difícil cuando llueve, aquí se inunda y la mayoría de las casas son de bolsas, los techos son de bolsas, se rompen. Eso es lo que ha afectado más acá. 이곳엔 상하수도 시설도 없습니다. 모든 생활용수를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5양동이. 우리 돈 700원 정도지만 하루 수입이 7,000원도 안 되는 이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Eso es oro aquí. Nosotros lo que tratemos de ahorrar lo podemos ahorrar de agua. Porque a veces nos cuesta. A veces no tenemos ni para comprar la pipa de agua ni para comprar los 2.000 de agua. Como se ven, somos recicladores y vivimos del día a día. 리제스 가족은 원 없이 물을 쓰며 목욕을 하는 게 소원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삶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고된 삶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라피스타의 또 다른 문제는 방치된 아이들입니다. 사회 기본 시설은 물론이고 이곳엔 학교도 없습니다. 18살의 미혼모 알레한드라 씨는 베네수엘라에선 학생이었지만 콜롬비아에선 그 어떤 학교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Como te explico, la situación, o sea, yo ya no podía con mis estudios, ya mi mamá no tenía recursos para los estudios, entonces decidí venir acá, pero acá tampoco pude estudiar ni nada de eso. 판잣집에서 할머니와 딸, 조카들과 사는 알레한드라 씨는 아이만큼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의 가정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Porque no, o sea, no es una vida rentable. Pero ya con el favor de Dios todo se va a ir dando poco a poco, porque apenas que yo estoy comenzando a estudiar, a ejercer una carrera, ¿sí me entiendes? 버려진 활주로 위, 아이들의 미래는 멈춰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면 난민촌이 더 낫다라는 말까지 할까요? 네, 이제 저도 참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입원이 원유입니다. 근데 2014년이었죠.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요. 이 베네수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정치 혼란도 있었고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겹치니까요.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물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70% 높아져 있어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대형 슈퍼마켓이나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물건이 있는데 정작 살 사람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네. 특히 이게 지금 1달러당 환율이 141볼리바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이게 당황스러운 숫자냐면은 베네수엘라 현직 공무원의 월 최저임금이 130볼리바르거든요. 그러니까 환산하면 1달러가 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월급이 1달러가 채 안 된다고요? 네네.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선거에서 마두로 정권이 압승을 거뒀었습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야당과 지금 이 시민사회가 이번 선거 이거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율이 43%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야권에서는 투표를 갖다 보이콧을 했고요. 실제로 선거 당일날 투표소와 거리는 통통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게다가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 논란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2013년 취임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철권 통치를 이어오고 있고요. 야권 탄압과 부정선거 논란이 여러 번 불거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이 마두로 정부를 아예 공식 정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금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갖다 수입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미국이 25%의 2차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심지어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현상금도 높였어요. 그래요? 2020년이었죠. 마약 카르텔 혐의로 마두로 대통령한테 1,500만 불의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네. 지난 7일이었죠. 이거 5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00억을 내건 겁니다. 천문학적 예, 규모. 여기에 대해서 마두로 대통령은 민병대 45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맞서겠다 이렇게 이제 반미 기치를 높이고 있는데 네. 450만 명이면요. 베네수엘라 국민 6명 중 1명이 차출되는 셈입니다. 아하. 논란이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합니다. 애꿎은 국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